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세종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시부모님이 노년은 시골에서 보내고 싶으시다길래 작년에 이사 왔어요. 저희는 아이들 학교 문제로 세종시 시내 쪽에 살지만 시부모님은 저희와 가까운 논산에 살고 계십니다. 주말마다 뵈러 가고요. 시부모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저에게는 친부모님이나 다름없어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10년째인데 그 흔한 고부 갈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 동서 간 갈등은 정점을 찍었더랬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이 바로 주제도 모르고 설치던 동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보면 제 가족 흉을 보는 일이라 누워서 침 뱉기지만 너무 통쾌하게 한 방 먹여서 큰 마음 먹고 여러분께 털어놓으려고요. 동서는 겉으로만 보면 얌전하고 참한 천생 여자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속은 천년 묵은 여우 같아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랑만 있을 때면 항상 돌변하곤 했거든요. 저야 워낙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뭐든지 그러려니 하며 넘기는 성향이 있어서 많이 참고 살았었는데요. 선을 넘은 동서가 제 심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크게 한 방 먹여버렸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도련님이 여자친구 데리고 온다면서요? 음식 준비 안 해도 돼요? 서로 불편하게 음식 준비는 뭐 하러 한다니. 네 시아버지 생일 겸 저녁 식사하기로 했다. 나도 이젠 나이가 들어서인지 사 먹는 게 편해. 그렇긴 하죠. 장소는 정했대요?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데 아직 연락이 없구나. 그나저나 지난번에 보낸 반찬들 다 떨어졌지? 거의 다 먹어가요. 어머니, 근데 또 안 해주셔도 되세요. 날도 더운데 뭘 자꾸 이렇게 하세요. 이게 다 너희들 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면 돈 보내줄 테니까 사 먹어라. 더운 날에 음식하고 뭐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에게 어머니는 매번 그러시면서 앞으론 저도 종종 해드릴게요. 장소 정해지면 알려주세요. 그나저나 엄마, 희영이는 재수 씨 어떻게 만났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던 녀석이 연애는 또 언제 했대? 병원에서 동료가 소개해줬다나 봐. 가뜩이나 무뚝뚝한 녀석 누가 데려가나 했는데 잘 됐지 뭐니. 그래도 둘째 될 아이가 목소리 하나는 좋더라. 벌써 만나셨어요? 아니, 지난번에 먼저 인사한다고 전화 왔더라. 둘이 잘 만나고 있는 모양이야. 그 녀석 어렸을 때부터 워낙 무뚝뚝했는데 그런 놈을 구워 삶았으니 달라도 다르겠지. 그러게요. 동서 될 사람 궁금해요. 대충 듣기로는 좀 사는 집 같더라.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게? 에이, 엄마 또 그런다, 크크. 그래서 매번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잖아요. 내일은 또 이 사람이랑 낮에 쇼핑 간다면서? 어머니, 내일 백화점 가셔서 옷도 한 벌 사시고 화장품도 떨어질 때 되셨는데 이참에 사세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너 너무 나한테 돈 쓰는 거 아니니? 그래도 나중에 너희도 써야 할 텐데 다 늙은 나한테 뭐 하러 투자하니? 그런 게 어딨어요. 어머니는 제 엄마나 다름없어요. 그러니 해드려야죠. 내일 저랑 맛있는 것도 먹어요. 내일은 일이 좀 한가하니까 일찍 모시러 갈게요. 댁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내일 보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워낙 좋았어요. 시어머니와 종종 밖에 나가면 모녀지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랍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남편은 대학 시절 만나 오랜 연애 후 결혼하기 좋을 나이에 결혼식 올렸어요. 양가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몇몇은 부모 없이 자랐다며 저를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마음 따뜻한 보육원에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절 후원해 주시던 분이 바로 시부모님이시고 그게 인연이 되어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제법 됩니다. 굳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였어요.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압박감에 남은 인생이라도 평온하게 살아야겠다 싶어 열심히 재산 불리기는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하고 정말 큰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32살의 나이에 압구정에 5층짜리 건물을 매입했답니다. 다달이 나오는 월세만 4천만 원에다가 집에서 소소하게 부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한 달 동안 웬만한 직장인 연봉은 벌어요. 아무튼 여유로운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씩 제 할 일을 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예비 동서를 데려온 그 이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말이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희영 씨랑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이경애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희영이 엄마 되는 사람. 이쪽은 희영이 형이랑 형수, 아가씨한테는 예비 형님이지. 만나서 반가워요. 정혜인이라고 해요. 희영이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녀석이 워낙 무뚝뚝해서 연애하는 줄도 몰랐는데 재수 씨처럼 좋은 분 만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랑 희영 씨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만큼 서로 많이 사랑하거든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어머님 오늘 너무 예쁘세요. 호호호, 그래요? 사실 며칠 전에 쇼핑 좀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보는 눈이 좀 좋아서 말이지. 기회가 되면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난 딸 같은 며느리가 좋네. 어머, 정말요? 저는 당연히 좋죠. 제가 더 좋은 거로 골라드릴게요. 솔직히 지금 입고 오신 거 나이대에 좀 안 어울리거든요. 트렌드도 안 맞는 것 같고.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마음에 드신다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에이, 아서라 큰애야. 그냥 하는 소리고 좋은 날이니 그러려니 하자. 어머, 형님, 제가 별 뜻 없이 그냥 생각 말한 건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아무튼 오늘 즐겁게 식사해요. 하하, 그러자 여보. 오늘 아버지 생신이기도 하니까 자, 식사부터 할까요? 동서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왠지 모르게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이 평소에 사치를 부리시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제가 종종 복합상가나 백화점에 모시고 가지 않는 한 옷을 잘 사입지 않으신답니다. 공직에 계셨던 시아버지 때문에 워낙 검소한 생활을 하셨던 터라 시장에서 옷을 사 입으시기도 하고 옷 사는 거에 돈을 아까워하세요. 그래서 모처럼 생신이기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할 겸 명품 옷을 선물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저 들으라는 듯이 안목이 없다는 둥 이상하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해버린 저는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도 자리인 만큼 성질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어색한 첫 만남이 이루어졌답니다. 밥 먹고 카페도 가고 나름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양가 상견례 후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요즘 정신 없으시죠? 청첩장은 나왔어요? 다음 주쯤 나올 것 같다는구나. 그나저나 해야 할 게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다. 둘째 녀석 개인 병원 차리라니까 아직 대학병원에 더 있고 싶은가 봐. 그나저나 유성이랑 진성이는 하원했니? 네. 조금 전에 하원에서 간식 먹고 있어요. 이르게도 왔구나. 아참, 예단을 아직 안 받아서 그런데 혹시 큰애 너 받고 싶은 거 있니? 우리야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긴 한데 그쪽에서 워낙 꼭 받으라고 사정을 하지 뭐니. 에이, 제가 왜 받아요?
다 어머님, 아버님이 받으셔야지. 글쎄다.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친척들한테 돌릴 입을 정도면 되겠는데 굳이 과하게 뭔가를 주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구나. 하하. 어떻길래 그래요? 아니, 말 맞다나 이불 세트 10채 정도 사고 그렇게 비싼 거 사는 것도 아닌데 현금 예단을 3천만 원이나 준다는구나. 그냥 서로 형편되는 대로 애들 잘 살게 도와주면 그만인데 굳이 예단을 해야 한다고 난리를 피워서. 어휴, 그냥 동선의 집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두세요. 외동딸이라면서요? 금지옥엽 외동딸이 시집 가는데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싶겠죠. 그러니 어머니도 거절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그래도 되는 거겠지? 요즘엔 서로 주고받고 안 하는 게 마음 편한 거라고 하길래. 어차피 필요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럼요, 그럼요. 어머님이 너무 욕심이 없으셔서 그래요. 아무튼 청첩장 나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일 애들 데리고 저녁에 넘어갈게요. 같이 저녁 식사해요. 우리는 좋다만 너 안 피곤하겠니? 혼자 애 둘 데리고 오가는 게 힘들 텐데. 희수가 2주 동안 출장이라며.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밥도 먹고 그러죠. 저희도 저희끼리 먹는 거 맛없어요. 아무튼 내일 갈게요.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결혼 준비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때도 워낙 간소하게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서 했는데 동서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호화스럽게 하겠다고 난리였어요. 꽃 장식하는데 돈만 4천만 원이 넘게 들었다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동생이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동선의 아버지도 의사랍니다. 그런 거 들먹이면서 간단하게 할 수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정말 등골이 휠 정도로 준비하더라고요. 시댁도 두 아들 다 의대 보내고 넉넉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셨지만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그래도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은 다 같은지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거의 매일 시댁에 드나들며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님, 저 오늘 집에 가려고 하는데 계세요? 나 네 형님이랑 데이트 나왔다. 네일샵 갔다가 마사지 좀 받고 가려고. 남편들은 다 바깥일 하느라 없잖니. 그래서 모처럼 시간 좀 냈다. 힝,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한테도 연락해주시면 나갈 수 있는데 왜 형님이랑만 다니세요? 안 그래도 오전에 연락했었는데 안 받더라고. 두세 번 했는데 무슨 일 있나 싶어 그냥 뒀지. 저 필라테스 수업 받고 자고 있었어요. 운동 한번 빡세게 하고 나면 고단하더라고요. 형님은 운동 안 다니세요? 나도 운동 다녔지. 이제 다시 다녀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네. 그렇게 집에만 계시다가 몸 다 굳어요. 그러니 저처럼 필라테스라도 하세요. 그나저나 둘째야. 너 지금이라도 나올래? 우리 여기 사거리 근처거든. 괜찮지? 어머님, 당연히 나가야죠. 그런 걸 뭘 형님한테 허락받으세요? 아니, 난 혹시나 불편할까봐 그러지. 불편할 것도 따로 있죠. 안 그래요, 형님? 그럼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나갈게요. 어디 다니세요? 사거리에 황금 마사지, 거기 다닌다? 여기 원장이 손님이 좋아서 시원해. 어머, 어머니, 다음엔 제가 압구정에 잘 아는 곳 있거든요. 거기로 한번 같이 가세요. 처음 들어보는 곳인데, 이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곡 샵에서 받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동서, 말이 좀 그렇다? 나도 나름 알아보고 모시고 온 건데 대놓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라니. 지금까지 잘만 다니셨는데. 한 2년 되셨죠? 그래, 2년 좀 넘었지. 작은 애야. 미안하지만 새로운 데 적응하는 것보다 난 다니던 데서 꾸준히 받는 게 좋다.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적당하고 얼마나 좋니?
전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나저나 형님 저한테 무슨 열등감 있으신 거 아니죠? 저도 어머님이랑 아주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소리야? 아니, 별 의미 없이 한 소린데 괜히 나를 세우시니까 그러죠. 형님만 며느리가 아닌데.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기분 안 나쁘겠어? 아무튼 이따 시간 맞춰서 나와. 어머님 좋아하시는 소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 이상한 소리는 그만하고 나와. 둘째야, 그리고 나는 며느리들 차별 이런 거 안 한다. 첫째야, 워낙 일찍 결혼했고 같이 지낸 시간이 있어서 그렇고 너도 같은 며느리잖니. 다 내 딸이고 자식인 거지. 그러니 기분 좋게 식사하자꾸나. 아, 내 어머니. 시어머니와 동서와의 사이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동서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결혼하면서 그만둔 상태였어요. 저와 시댁이 5분 정도 거리고 동선의 집은 차로 15분 정도 가야 있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어찌나 눈치가 빠른지 제가 시댁에 가려는가 하면 꼭 동서도 오더라고요. 이제는 대놓고 절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1년에 딱 한 번 설날에 제사를 지내요. 말이 제사지 다 같이 모여 새해 안녕을 빌면서 식사도 하고 얼굴도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음식을 하면 귀찮기도 하고 반찬 가게에서 파는 게 훨씬 더 맛있다며 거기서 사 드세요. 갈비찜이랑 다른 해산물 요리 정도만 합니다. 그렇게 손도 안 가고 어떨 땐 배달 앱으로 주문해서 먹기도 하고요. 솔직히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얼굴들 많이 붉힌다고 하는데 저는 공감을 하지 못해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으시고 한 번도 시어머니로서 월권 행위를 한다거나 권위의식을 가지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동서는 뭐를 그렇게 잘 보이고 싶은 건지 아주 용을 쓰더라고요. 형님, 이번에 명절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동서가 결혼하고 명절은 처음이지. 우리 명절 다른 집이랑 좀 달라. 음식도 많이 안 하고. 아니, 안 한다고 보면 되겠네. 혹시 동서 먹고 싶은 거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절인데 음식을 안 한다니요? 어머님이 귀찮으시다고 평소 잘 가시는 반찬 가게에서 사다 드시거든. 두 분 다 기름진 음식 많이 안 드신다고 딱 식사 때 먹을 양만 사오셔. 네? 그럼 제사도 안 지내요? 제사라고 할 것까진 없지만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 한번 하는 게 전부야. 점심인지 저녁인지만 상의하고. 왜? 왜긴요, 명절이니까 요리하려고 했죠. 이럴 때 점수 따야지 언제 따요? 점수 딸 게 있나?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는 건데 뭘. 동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메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형님은 도대체 절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동서를 뭐라고 생각하다니. 동서가 동서지 뭐야. 아니, 그런 걸 왜 저를 안 끼워주시냐고요.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못됐다. 지난번부터 좀 그랬는데 왜 저 왕따 시키세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이 아무래도 동서는 천명절이고 하니 어색하기도 하고 어수선할 테니까 알아서 준비하자고 하셔서 그런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배려를 해줘도 고마운 줄 몰라. 그게 배려예요? 따돌리는 거지? 아, 그럼 동서가 알아서 해. 자꾸 내 탓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 죄인 만들지 말고 동서가 직접 나서서 해보라고. 어머님한텐 미리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진작에 그러셨어야죠. 두고 보세요. 뭘 두고 보라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는 동서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더군요. 전 시어머님께 이번엔 동서도 새로 들어왔고 하자는 대로 해보자 했습니다. 돋보이고 싶었던 동서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행동으로 옮기더군요. 시어머니도 이쯤 되면 고집을 꺾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셨는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라 하셨습니다.
동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정말 명절 음식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할 판이었어요. 그 와중에 다행인 건 저나 그 누구에게 도와달라 하지 않고 혼자 다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뿌듯해하던지요. 그 무렵 시동생이 개인 병원을 차리고 싶어 한다고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병원 개원하는 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서 힘들거든요. 마침 제가 보유하고 있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비어 있어서 병원으로 운영해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번화가는 아니지만 목이 좋은 곳이라 유동인구도 많고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리였거든요. 어차피 비워두기도 뭐하고 이왕 병원 차릴 거 제 명의 건물에서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생각해서 내주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함께 병원을 개원했고 입소문도 금방 나서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제 명의 건물에 보증금 없이 들어오는 게 죄송하다며 시동생은 실내 장식 비용이나 부수적인 건 본인이 해결한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뭔가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동서가 저를 까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애들 병원은 요즘 어떠니? 요즘 사람 엄청 많아요. 가족 찬스 쓰려고 해도 눈치 보인다니까요. 어찌나 사람들이 많던지. 정말이야? 생각보다 잘 되는 모양이구나. 어머니, 말도 마세요. 장난 아니에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난리예요. 그거 참 걱정이구나. 밥은 먹으면서 해야지. 제가 안 그래도 아침마다 도시락 보내고 있어요. 아침엔 안 먹는다고 해도 점심으로 뭐라도 먹으라고 서방님 것도 챙겨서 보내고 있어요. 어머, 형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병원에 조만간 식사 주문해서 먹을 거고, 유기농 유명한 업체에 맡길 거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형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병원 오셔서 그냥 가셨던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진료비는 내세요. 작은 애야,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아무튼 나는 모임이 있어서 이만 가보마. 다음에 연락하자. 형님, 지금 뭐라도 껴보시겠다고 그러시나 본데 노력해도 별 수 없거든요. 그러니 헛수고 그만하세요. 뭐라는 거야. 그리고 진료비에 안 내다니? 권리까진 아니지만 난 안 내도 될걸? 어머,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진료 보면 당연히 돈을 내야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딱히 내색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나저나 동서는 요즘 보기 힘들다? 그럼요, 병원장 사모님 됐는데 여기저기 초대받아서 불려다니느라 정신없죠. 형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 난 애들 때문에 그런 거 초대받아도 신경을 못 써. 그나저나 그 업체 믿을만 한 거지? 나야 손 벌어서 좋긴 한데. 제가 어련히 알아서 골랐겠어요? 확실히 병원장 사모 되니까 대우가 달라지던데요. 알아서 다 협찬 들어오고. 그러고 보면 형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네요. 왜? 무슨 뜻이야? 아니, 그냥요. 형님은 과거에 태어났으면 간디였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내가 무슨 간디야? 솔직히 가진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무소유 그 자체잖아요. 금수저 아주버님 물어서 애 낳고 살림하면서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응? 동서 지금 그거 나한테 한 말이야? 네, 그럼 형님한테 하는 소리지 지나가는 개한테 하는 소리겠어요? 이야, 동서 오늘 날 잡았네. 이참에 한번 물어나 보자.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이래라 저래란데? 주제를 아셔야죠. 형님 같은 흙수저가 저희 집안에 가당키나 해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는데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세요. 그나마 형님 대우해드리는 거니까.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 개소리야, 동서. 내 월급이 네 연봉인데? 네? 아무리 기분 나쁘셔도 그렇지 그런 걸로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 아닌데? 나 원래 이런 거 티내는 거 싫어하는데 동서가 원하니 어쩔 수 없지 뭐. 그 병원장 사모님 되니까
아주 기분 좋아 죽지. 누가 뭐래도 건물주가 제일인 거 모르지? 갑자기 건물주 이야기는 왜 하세요? 아, 형님 꿈이에요? 지금 부업이나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월급 받았던 사람이지만 형님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저 한 달 월급 400 가까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내 월급이 네 연봉이라니까? 월세 들어오는 거랑 이것저것 합하면 대충 5천 되겠네. 딱 맞지? 동서 연봉이랑 내 월급이랑 비슷한 거. 지금 그게 무슨 말이세요? 말장난하지 마세요. 말장난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거든.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건 동서 같은데? 정 궁금하면 병원 건물 등기부 떼보던가. 그리고 나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겠어. 어머님, 드릴 말씀 있어요. 이번 계약 기간 끝나면 병원 폐업할까 해요. 다른 자리로 옮기던지.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무슨 권리로 그러시는데요? 병원 개원하면서 저희가 들어간 돈이 자그마치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대신 보증금 안 받고 월세도 반이나 깎아서 받는데 당연히 그 정도 비용은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인테리어, 수도, 간판, 집기류 등등은 본인이 부담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 지금 무슨 뜻으로 그러는 거야? 왜 재수 씨랑 싸우는 거냐고. 너희 둘 무슨 일 있었니? 저도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동서가 어지간히도 이 집 실세 놀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요. 제가 가진 건 돈밖에 없어서 융통성을 못 부리지만 동서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똑바로 말 안 해? 동서가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뭣도 없는 거지로 알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취급하고 막대하고 그러지.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으니 만만해 보였나 봐요. 둘째야, 네가 말해봐라. 큰애 말이 사실이니? 너 정말 큰애 무시했어? 아니, 그렇잖아요. 먼저 여우짓한 게 누군데. 그리고 가진 거 없는 집안 출신 주제에 어머님께 딱 달라붙어서. 너 내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 형님이 뭘 어찌했건 말건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너 병원 차리게 제일 크게 도와준 사람이 형님이다. 그리고 애 둘이나 키우다 보면 다 저렇게 돼. 너는 평생 안 그러고 살 것 같니? 큰애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대한다니? 내가 지금까지 널 잘못 봤나 보구나. 그게 무슨 소리세요? 말 그대로다. 네 남편이 하는 병원 건물 네 형님 거야. 원래 아무것도 안 받고 병원 내주려다가 도저히 무일푼으로는 아닌 것 같아서 병원 개원하면서 희영이가 인테리어는 자기 손으로 한다고 그런 거고. 너 병원장 사모 소리 하면서 떠들고 다닐 때도 그러려니 했어. 근데 설마 이런 식으로 뒷말하고 다닐 줄은 몰랐구나.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앞으로 모든 결정은 큰애한테 맡기마. 어머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정말이에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 당장 네 형님 찾아가서 사과 못해? 결국 동서는 주제도 모르고 나대다가 시어머니에게 걸려 된통 혼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동생이 얼굴 볼낯이 없다며 저한테 정중히 사과하더군요. 뒤늦게야 심각성을 눈치챈 동서가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저한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니 이내 매일 찾아오더군요. 병원 사람들이 저에게 살갑게 대한 것이며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를 알게 되니 현실 직시를 한 모양입니다. 물론 저는 화를 내거나 어떠한 위협도 하지 않고 예전처럼 똑같이 동서를 대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뒤로 동서는 병원에서 사모님 행세 대신 바쁜 업무과 일을 도와준다거나 환자들을 곁에서 돕고 있어요.
저는 병원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사병동으로 개조해 입원실도 만들 생각이에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서울의 병원을 뒤로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세종시로 내려왔습니다. 남편과는 주말 부부로 만나고 있고, 혼자 아이들과 시부모님을 챙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지만, 그나마 철 좀 든 동서가 한 달에 2번 정도 내려와 일도 도와주고 해서 조금은 수월하네요. 제가 자신보다 우세라는 걸 깨달았는지 그 뒤로는 한마디도 못하고 기죽어 지냅니다. 제 사연 어떠셨나요? 꼭 이렇게 돈으로 기를 죽여놔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동서 같은 부류의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사람과 만나면서 마음이 아닌 다른 거로 통하면 탈이 난다는데 전 그런 거 싫거든요. 아무튼 조금씩 제 입맛에 맞게 잘 물들어가고 있으니 잘해봐도 되겠죠? 그럼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프리랜서 통번역가로 일하다가 현재는 태교로 잠시 일을 쉬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좋은 시댁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남 부러울 것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대학 시절 남편을 만나 오랜 기간 연애 후 결혼했는데 벌써 5년 차네요. 솔직히 젊은 나이에 결혼하면서 부럽다는 분들이 많지만 그 결혼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지만 결혼 후의 삶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거든요. 물론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친정엄마가 있으면 이럴까 싶을 정도로 정말 사이가 좋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와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사연을 여러 개 듣다 보니 시댁 식구와 관련된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제 시댁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시기가 바로 이 사건을 겪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갈등의 주 원인은 손윗동서, 즉 제 형님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저에게 시비를 거는 건 물론이거니와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온갖 멸시를 받았거든요. 이중적인 그 여자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보,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응, 조금 전에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야. 대기를 얼마나 했던지. 고생했어. 우리 여보 병원에서는 뭐래? 김 교수님이 잘해주셨어? 응, 어머님이랑 당신이 신경 써주신 덕분이지. 수술 자국도 깨끗하고 완치됐대. 6개월에 한 번씩만 컨디션 체크만 하러 오래. 우와, 잘됐다.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솔직히 걱정했거든. 그래도 다행이다. 밥은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어머니 시간 되시려나 모르겠네. 아, 엄마, 오늘 임원회의 있으시다고 했다. 아, 그래? 아까 미정이한테 연락 왔었는데 그냥 점심 같이 먹자고 해야겠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일해. 동서, 지금 집 아니야? 형님, 안녕하세요. 저 병원 다녀왔다가 친구랑 만나서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 본가에 들렀다가 동서 없길래 집순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바깥 활동도 하네? 네? 저 오늘 병원 검진이어서요. 아, 그때 갑상선 그거? 다 나았대? 네, 상태 매우 좋고요. 완치 판정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말씀하실 거라도 있으세요? 그럼 이번 제사부터는 동서가 어머님 대신에 해. 그리고 이젠 다이어트 클리닉도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어머님이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김 여사님이랑 같이 해야죠. 어머, 왜 김 여사님이랑 해? 우리 집안 재산데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아, 제가 말 실수했나 봐요. 물론 제가 해야죠. 어머님이 그동안 저 많이 봐주셨는데. 그나저나 다이어트 클럽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솔직히 동서가 몇 년 동안 운동도 안 하고 살이 앵간히 쪘어야지. 우리 집안 체면 생각 안 해? 네?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살이 많이 찐 건 맞지만. 갑상선 치료받으면서 약 부작용인 거 아시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 체중 조절 좀 하려 했어요. 남들이 보면 관리 안 한다고 욕해. 내가 아는데 소개해줘. 아, 아니에요, 형님. 제가 알아보고 다닐게요. 필요하면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제사 다 다음 주니까 다음 주쯤에 알아서 다 해놔. 맨날 내가 했잖아. 네네. 알죠.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디저트는 작작 먹어. 그거 다 배로 간다?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유독 몸살이 심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길래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글쎄 갑상선암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고 예후가 좋은 편이라 수술하고 회복 속도도 빨랐습니다. 다만 항암 치료와 여러 약을 복용하니 아무래도 면역력도 오락가락하고 체질도 많이 변하더라고요. 날씬하다는 소리 제법 듣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몸이 불더니 제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어버렸죠. 시어머니나 남편, 주변 사람들은 제 사정을 알고는 괜찮다며 위로해 주었지만 형님은 그 반대였어요. 오히려 저를 언제 갈굴지 눈치를 봤달까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보통의 평범한 손윗동서 역할을 했다면 이따금씩 저렇게 제 염장을 질러놓곤 했죠. 사실 형님이 저러는 데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제가 보육원 출신인 것도 있지만 형님 입장에선 저희 시어머니, 남편, 제가 굴러온 돌이나 다름없었죠.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재혼을 하셨고 아주버님은 시아버지의 아들, 제 남편은 시어머니가 데려온 아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혼자 운영하고 계세요. 나름 규모가 큰 기업이라 이름은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와 저는 정말 모녀지간처럼 사이가 좋아요. 형님은 승무원 출신으로 아주버님과 선을 보고 결혼한 케이스인데 사치 부리기 좋아하는 된장녀 스타일입니다. 아무튼 형님은 제가 완치 판정을 받고 난 뒤 괴롭힘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내가 지난번에 소개해준다고 할 때 봤지 그랬어. 어찌 2달 만에 봤는데 살이 더 쪘어? 아, 형님, 이제 운동 시작했어요. 약도 완전히 끊고 하는 게 좋다고 해서요. 그래? 운동은 뭐 다니는 거야? 갑자기 격한 운동은 못해서 필라테스 좀 해보려고요. 집에서도 틈틈이 홈 트레이닝 해볼까 해요. 그이가 도와준다고도 했고요. 뭐? 필라테스? 아니, 그럼 동서 레깅스 같은 건 어디서 사야 해? 따로 주문 제작하는 거야?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동서 몸에 맞는 게 있긴 해? 한 3X 라지 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빅 사이즈 찾아봐야겠죠? 제 몸이 이런데 별 수 있나요? 뭐? 빅 사이즈? 동서도 어지간히 넉살 좋다. 아니, 자존심도 안 상하나? 식단 조절한다면서 샐러드 먹는데 양푼에다 먹고 그런 거 아니지? 형님, 적당히 해주세요. 농담이 좀 지나치신데요? 어머, 기분 나빴구나. 그런데 뭐 어쩌겠어. 사실이 그런데 필라테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형님은 날씬하시고 몸매도 좋으셔서 좋겠어요. 저도 부지런히 운동해서 날씬해져 볼게요. 한참 운동해야겠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봐. 그런 의미로 내가 집으로 디톡스 주스 보내줄게. 이거 유명한 데서 만드는 거라 도움될 거야. 또 맛있다고 하마처럼 다 먹어버리지 말고. 형님은 틈만 나면 저에게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대놓고 무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임원진들 부부 동반 모임을 하거나 공적인 자리에 나갈 때면 사람들 보는 눈 좀 생각하라며 제 생각해 준답시고 대놓고 물 먹인 적도 있었고요. 솔직히 날씬한 몸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부족하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고 살았거든요. 형님은 제가 집에서 먹고 자고 싸기만 하는 한량 취급을 하셨어요. 제가 몸을 어느 정도 추스르고 통번역 일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 속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해외 업무가 많다 보니 문서나 해외 자료를 번역하고 검토해주는 업무를 했었거든요. 사정상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완치 판정 후 본격적으로 출근도 시작했습니다. 새 아가,
지금 사무실에 있니? 네, 어머니, 밀린 일이 있어서 아직 사무실이에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퇴근하지 않고 이제 다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왕 도와드리는 거 확실히 하려고요. 일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요. 엄마, 이 사람 좀 말려줘요. 아주 의욕이 장난 아니야. 아가 완치 판정받았다고 해도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니까 적당히 사려가면서 하렴. 응? 그나저나 저녁은 먹은 거야? 조금 전에 규혁 씨랑 먹고 다시 들어왔어요. 규혁이 너는 내 처 굶기는 일 없도록 해. 안 그래도 요즘 관리한다면서 적게 먹고 그러는 모양인데 몸보신도 시키고. 아유, 엄마도 참. 내 와이프인데 내가 알아서 잘 챙겨요. 1시간 정도면 끝나니까 집에 가서 봬요. 네 어머니, 이이가 절 얼마나 챙겨주는데요. 회사에서 특혜 받는 거 아니냐 소리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금방 마무리되니까 집에 가서 봬요. 그래 고생하렴. 동서, 지난주부터 회사 출근한다면서? 네, 어머님이 출근하라셔서요. 재택근무로 도와드리다가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하기도 하고요. 와,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여우 새끼였구나. 무슨 꿍꿍이야? 네? 꿍꿍이라뇨? 아니, 그렇잖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봐. 어머님이 회사 운영하셔서 그백 믿고 설치려나 본데 어차피 이 회사 우리 남편이 물려받을 거거든? 형님, 설치단요. 저 그런 거에 욕심 없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동서 지금 하는 꼬락서니 봐봐. 그게 대놓고 욕심내는 거지. 회사에 발들여서 서방님한테 뭐라도 좀 유리하게 굴러가게 하려고 머리 쓰는 거잖아. 꼴에 외국어 좀 한다고 설쳐대기는. 형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데요? 뭐가 심해? 이게 사실인데? 동서도 이제는 조금 솔직해지는 게 어때? 그렇게 어머님, 서방님 뒤에 숨어서 알랑방귀 끼지 말고. 아,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야근 중인데 내일 시간 괜찮을 때 다시 이야기해요. 참나, 누구한테 명령질이야? 동서 내가 지켜볼 거야. 이 회사 손끝 하나 건드렸다가는 가만 안 둬. 단돈 10원이라도 물려받을 일은 없을 거야. 제가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아주버님 부부는 저희 부부를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회사에서 본부장 직책을, 아주버님은 전무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나이가 제법 있으시기도 하고 어느새 후계 문제로 임원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애초에 돈 욕심도 없고 제가 아팠던 뒤로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자는 주의여서 욕심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회사에 다니면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제 남편이 능력을 인정받던 건 사실입니다. 해외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투자자한테 투자금을 받아내는 건 물론 여러 사업 계약까지 성공시키고 있었거든요. 그에 반면 아주버님은 직책에 비해 하는 일도 없으면서 아랫사람 부리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들한테 뭔가 위기감이 생기니 더욱더 발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저희에게도 검은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린 뒤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거든요. 결국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결심을 하셨고 두 형제 중 한 명에게 경영권을 일임할 생각이셨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면회금지라 가보지도 못하고 혼자 적적하셔서 어떡해요? 요즘 코로나가 워낙 극성이잖니. 안 그래도 컨디션 안 좋았는데 이참에 일 관두라는 신의 뜻인가 보다. 그나저나 너는 몸 상태 어떻니? 저야 괜찮죠. 운동 시작하고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 걱정은 마시고 어머님 몸이나 챙기세요. 면회 풀리면 찾아뵐게요. 자주 연락드리고요.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그나저나 큰애한테서 연락 없었니? 네, 딱히 없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사실 얼마 전에 날 찾아왔더구나. 뭐가 그렇게 급한지. 당연히 수혁이한테 회사 넘겨줘야 하는 거라면서 눈 똑바로 뜨고 이야기하는데 기가 다 막히더구나. 솔직히 어머님,
저희는 회사 물려받을 욕심 없어요. 지금도 충분하고요.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의 뜻인데 어떡하니? 누구든 회사를 잘 이끌어갈 사람한테 물려주라고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다. 아, 그러셨구나. 어머님 마음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좀 낫구나. 어찌마 마음이 복잡하던지. 그래도 큰애가 엄마라고 불러주는 게 참 다행이다 싶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고, 그래도 아니면 서로 인연이 아닌 거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머님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그래. 알겠다. 괜한 시간 뺏었네. 어서 쉬렴. 네, 들어가세요. 결국 의도치 않게 아주버님과 남편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나름의 세력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회사의 뜻이 없었지만 그래도 회사엔 누가 될 수 없다며 마음을 다 잡더군요. 남편과 저는 평소와 똑같이 회사에 출근하며 업무하던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생겼어요. 누군가 저희 부부의 뒤를 쫓는다거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고 위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심지어 장난 문자, 장난 전화, 스팸 이메일 테러 등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생겼고요. 그러다 제가 혼자 야근하고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해서 회사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그만 사고를 당한 겁니다. 순간 정신을 잃었던 탓에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검은색 차량에 치였던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혹시 몰라 아주버님 부부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과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연락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제 사고의 범인이 붙잡힘과 동시에 크고 작은 사건들의 배후가 밝혀졌거든요.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 알려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형님이 저를 식사 초대하시더라고요. 의중을 한번 떠보고자 초대에 응했고 별일 없이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깜빡한 게 있었다며 형님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동서, 집에는 잘 들어갔어? 내가 깜빡하고 못 준 게 있어서. 네? 뭔데요? 아니, 아까 갈비찜 잘 먹길래 그거 더 챙겨줄 걸 그랬네. 근데 동서는 없이 살아서 그런가? 밥을 무슨 3일 굶은 똥개 새끼 마냥 먹어?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웃기잖아. 그렇게 개걸스럽게 처먹으니까 살이 뒤룩뒤룩 찌는 거야. 아니,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왜 이러세요? 왜 자꾸 저한테 스트레스 주시냐고요? 내가 스트레스를 줘? 웃긴다. 선수끼리 모른 척 하지 말지. 나 솔직히 경영권 때문에 동서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일부러 식사 초대한 거거든. 근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잘 처먹더라. 처먹다니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처먹는 걸 보고 처먹는다고 하지. 그럼 곱상하게, 우아하게 먹는다고 그래?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야. 음식 욕심도 많은데 회사라고 욕심 안 부리겠어? 하, 욕심은 형님이 부리시는 거고요. 그깟 회사 형님이 가지시던지 볶아 드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역시 동서다. 또 먹는 거랑 연관짓네? 먹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개밥도 먹어볼래? 여기 개밥도 있는데 이것도 먹어봐. 고급 사료야. 아이고, 그 귀한 걸 저한테 주시다니 감사히 잘 먹을게요. 반응이 왜 이래? 저기요, 형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재산에 욕심 없고 회사도 물려받을 욕심 없고요. 그건 그이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평생 이러고 살 거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무슨 뜻이야? 알아듣게 말해. 제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요.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죽을 것 같아서요. 무슨 뜻이냐고. 형님, 지난번 제 뺑소니 사고 사주하셨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유언비어 퍼뜨리시고 저번에 집에 도둑도 들어서 귀중품 다 털어가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범인 잡았는데 배우자로 형님 이름을 말하던데요. 지금 그 말을 믿는 거야? 어떻게 가족인 나보다 그딴 놈들 말을 믿어? 그딴 놈들이 누군데요? 아, 범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구나. 아무튼 저는 이대로 못 넘어가요. 돈은 필요 없으니까 형님 벌 받으세요. 야, 말이면 단 줄 알아? 증거라도 있어?
증거는 차고 넘쳐요. 제가 아무것도 없이 대들었을 거라 생각하세요? 형님이 자꾸 갈구면 없던 욕심도 생겨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곧 경찰들 갈 거예요. 성실히 조사에 임해주시고 저랑 얼굴 보고 살지 맙시다.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주동자로 밝혀진 손윗동서는 결국 3년을 구형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버님의 공금 횡령 정확도 포착하고 온갖 갑질을 난무했더라고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대신 말단사원 신분으로 강등되면서 저 땅끝 전라도 고창 지역으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에 저희 회사 소속 작은 공장이 있거든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다 다이어트도 했고 몸 사이즈도 점점 줄고 몸이 건강해진 탓인지 때마침 아기 천사가 찾아왔더라고요. 저희는 행복의 겨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고 아마도 내년 봄에는 행복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형님은 구치소에서 여전히 복역 중이고 아주버님은 3교대로 근무하면서 피곤한 나날을 보내고 계세요. 시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해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조용하게 살고 계십니다. 저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베풀고 더 나누면서 살아가려고요. 누구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말입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부모가 될 거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형님이 출소해도 얼굴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아주버님과 이혼했거든요. 혹여나 연락 와서 돈이라도 달라고 하면 그땐 정말 소금 뿌려가며 내쫓아버릴 거예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